신라태본과 더불어 후삼국을 이루는 나라가 견훤이 세운 후백제입니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신라 경문왕 7년인 867년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본성은 이씨이며 후에 견씨로 바꾸었습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짓다가 진성여왕 연간에 사불성에서 난을 일으켜 장군으로 일컬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을 알렸으며 그 중에 견훤이 걸출했습니다. 아작에가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말도 전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견훤은 체구가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해 혼란한 전국을 스스로 타개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서남해안의 변방비장으로 있으면서 독재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지요. 고기에는 견훤의 탄생과 관련하여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합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고 있었는데 모습이 단정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번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저의 침실에 와서 관계를 갖곤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딸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긴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거라. 딸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날이 밝아 실을 따라가니 담 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파자 바늘이 큰 지렁이의 어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후 딸은 임신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15살이 되자 아이는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습니다. 견훤이 젖먹이일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 줄 때마다 젖먹이를 숲을 아래 두었는데 그때 범이 와서 젖을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견훤의 신이함을 널리 퍼뜨리려는 이야기겠지요. 군인이 된 그는 항상 병졸의 선도에 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진성여왕이 등극하면서 신라는 망국적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여왕의 치정과 총신들의 횡포로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견훤 또한 892년 무진주를 점령하여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견훤은 원주에서 세력을 형성한 양길에게 비장배설을 내리는 등 초적 세력을 끌어안아 힘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900년 완산주에 도읍하고 국호를 후백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새 나라의 시초를 살펴보건대 마한이 맨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혁거세가 일어나자 진앙과 변한이 따라 일어났다. 이에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여 년을 이었다. 당과 신라가 사비성에서 함께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완산에 도읍하였으니 어찌 의자왕의 묵은 원한을 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백제는 나주 지역을 제외한 전라도 전 지역과 경상도의 진주, 합천 등 서남부 지역, 그리고 동으로는 상주, 북으로는 청주 및 공주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곳에는 곡창지대가 많아 후백제는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궁예의 태본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후삼국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견훤은 건국을 공인받으려고 중국 남쪽의 오월왕 전유에게 사신을 보내 알렸습니다. 오월국은 답사를 보내 건국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황소의 반란으로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918년 왕건이 궁예를 내몰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경하하고 공작이 그려진 부채와 지리산의 대화살 등을 바쳤습니다. 7년 후인 925년 10월 견훤은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조물성까지 진출해 정병을 거느리고 나온 왕건과 대치했습니다. 견훤의 군사가 날래고 왕건의 군사 또한 막강해 쉬이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왕건이 사촌동생인 왕신을 불모로 보내고 견훤 또한 사위인 진호를 불모로 보내 화친을 맺었습니다. 고려와 화친한 견훤은 같은 해 신라의 거성 등 20여 성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다음에 견훤의 사위인 진호가 고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견훤은 고의로 죽였다고 의심하여 즉시 왕신을 가두었습니다. 927년 9월에 견훤은 신라의 금품성을 쳐서 빼앗고는 그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라왕은 이에 왕건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조가 출병하기 전 견훤은 고을부를 습격해 뺏고 시림으로 진군하여 신라 서울을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신라 경혜왕은 부인과 함께 포석정에서 놀다가 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견훤은 왕의 부인을 끌어내어 능욕하고 왕의 족제인 김부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왕의 아우인 효렴과 재상 영경,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각종 공인의 우수한 일을 사로잡은 견훤은 그들을 데리고 완산주로 돌아갔습니다. 왕건은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팔공산 아래에서 견훤과 크게 싸웠습니다. 왕건의 부하장투인 김낙과 신승겸이 이 전투에서 죽었고 왕건 역시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견훤은 이 기세를 타고 대목성과 경산과 강주를 노략하고 부곡성을 들이쳐 의성부태수 홍수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건은 오른쪽 손을 잃었다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930년 견훤은 고창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석산에 진을 쳤습니다. 왕건은 100보가량 떨어진 북쪽 병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 번 싸움 끝에 왕건이 승리했습니다. 이튿날 견훤은 군사를 거두어 순주성을 습격했는데 힘이 붙인 성주 원봉은 성을 버리고 밤에 도망쳤습니다. 왕건은 크게 노해 고을의 격을 낮추어 하지연으로 삼았습니다. 신라의 군신들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우니 차라리 왕건을 끌어들여 사이좋게 의를 맺어 후원을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신라 서울에 쳐들어가려 했으나 아무래도 왕건이 걸렸습니다. 하여근은 왕건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 견훤은 각기 서로 침묵하여 영구히 평화를 도모하자라고 썼습니다. 답신에서 왕건이 이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나라는 잠시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932년 견훤의 신하인 공직이 왕건에게 투항했습니다. 이에 견훤은 공직의 두 아들과 딸을 잡아다가 다리 힘줄을 불에 찢어서 끊었습니다. 그해 9월 견훤은 일길에게 수군을 딸려보내 고려 예성강의 사흘을 머물며 염주, 백주, 진주 3주에서 배 100척을 빼앗아 불살랐습니다. 934년 왕건이 운주에 둔주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견훤은 날랭 군사를 뽑아 습격했습니다. 왕건의 부하인 유금필이 기병을 이끌고 미처 진영도 마련하지 못한 후백제군 3천여 명의 목을 베니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만 듣고 자진해서 항복했습니다. 견훤의 휘하에 있던 술사종훈과 의원지겸, 용장상달, 최필 등도 왕건에게 항복했습니다. 936년 병신열 정월 견훤은 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부가 신라 말기에 후백제를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군사가 북군인 고려군보다 갑절이나 많으면서 오히려 이기지 못하니 어찌 고려왕에게 귀순하여 생명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신검, 양검, 용검 등 세 아들 모두 아버지 견훤의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훤은 세 아들 말고도 여러 아내와 첩들에게서 아들 연하문명을 두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견훤은 내심 그에게 왕위를 물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한 세 형제는 매우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당시 양검은 강주도독으로 용검은 무주도독으로 있었으며 신검만이 견훤 곁에 있었습니다. 이찬능환이 강주와 무주에 사람을 보내 양검 등과 향후 상황을 도모했습니다. 935년 3월에 영순 등과 함께 신검에게 권유하여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했습니다. 이어 금강을 죽인 신검은 스스로 대왕이라 일컫고 경내의 모든 죄인을 사면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날 견훤은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놀라 신검에게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검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왕께서 연만하셔서 궁국정무의 어두우심으로 장차 신검이 부왕의 자리를 대리함에 여러 장수들이 기뻐서 축하하는 소리입니다. 말을 마친 신검은 아버지를 금산사로 옮기고 파달 등 장사 30명으로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런 동요가 전해졌다네요. 가엾은 완산하이 아비를 잃고 울고 있다.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은 술을 빚어 지키는 군사 30명을 취하게 하고는 고려로 도망쳤습니다.
왕건은 항해, 오염, 충질 등을 보내 견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왕건은 나이가 많은 견훤을 상보라 높여 부르고 남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양주의 시급, 전정과 노비 40명 그리고 말 9피를 주며 환대했습니다. 견훤의 사위인 장군 영규가 아내에게 비밀히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근로한 지 40여 년에 공업이 거의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족 간의 불화로 나라를 잃고 고려로 가셨어. 무르델려는 두 남편을 받들지 않으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요. 만약 내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 신검을 섬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의사들을 대할 수 있겠어. 더구나 들으니 고려왕공은 어질고 후덕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민심을 얻었다 하니 아마 하늘이 계시한 것인가 보고 반드시 사만의 임금이 될 것이니 어찌 그를 보내어 우리 임금을 위안하고 왕공에게도 은근하게 하여 뒷날의 복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아내는 별말 없이 응낙했습니다. 이에 영규는 936년 2월에 사람을 보내어 왕건에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당신께서 의기를 들면 저는 내응하여 고려 군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왕건은 기뻐하며 사자에게 예물을 후하게 주어 보내고 영규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만약 장군의 은혜를 입어 한번 합대하여 길에서 가로막힘이 없게 되면 곧 먼저 장군께 배웁고 다음에 당에 올라가서 부인께 절하여 장군을 형으로 섬기고 부인은 누님으로 받들겠어. 반드시 끝까지 장군을 후히 보답하겠어. 천지신명도 모두 이 말을 들을 것이요. 6월에는 견훤이 왕건에게 아뢰었습니다. 노신이 전하께 항복해온 까닭은 전하의 위엄을 빌려 반역한 자식을 죽이기 원했을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신병을 빌려 난신적자를 죽이게 해주시면 신은 비록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에 태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도발하지 않으려 함은 아니나 다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왕건은 우선 태자인무와 장군 수리에게 보병과 기병 10만 명을 주어 천안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9월에 3군을 거느리고 천안에 이르러 일성군으로 진군해 신검과 맞섰습니다. 왕건이 견훤과 함께 군대의 위력을 보이며 진군하자 후백 제2장군 효봉, 덕술, 애술, 명길 등은 이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원수 신검이 중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3군이 함께 나아가 양쪽에서 후백 제2 군사를 들이쳤습니다. 신검은 두 아우와 장군 부달 능환 등 40여 명과 함께 황산 탄현에서 항복했습니다. 태조는 능환을 문책했습니다. 자움의 양검 등과 비밀이 모의에 대왕을 가두고 그 아들을 세운 일은 내 계책이니 신하된 의리로서 의당 그럴 수 있느냐? 능환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신검은 그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가 참남되이 왕위에 오른 일은 남에게 협박받은 때문이고 항복하여 죄를 인정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긴 견훤은 등창이 나며칠 만에 황산불사에서 죽으니 때는 9월 1일이었고 나이는 70살이었습니다. 892년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936년에 왕건이 후백제를 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며 견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